자, 다음으로 살펴볼 막은 데스맨 막이에요. 데스맨 막. 지금 제가 있는 여기 데스맨 막 있잖아요. 이 막인데, 이 데스맨 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게 내피 분비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스맨막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는 한 3, 4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다가 성인이 되면 한 10에서 12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피 분비물이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데스맨막은 두꺼워져요.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두꺼워진다. 보시면 되고, 특별한 형태는 없어요. 형태는 없고, 세균 침입에 대해서 내피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진균, 곰팡이균도 이제 곰팡이균에 있어가지고 가장 최후로 막아줄 수 있는 막, 그죠? 굉장히 강한 막이 데스맨 막이 되겠습니다. 자, 데스맨 막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내피죠. 그죠? 내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내피입니다. 자, 내피 같은 경우에는 내피도 굉장히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한 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한 개의 층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내피 특징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층이니까 단층으로 되어 있다. 그죠? 단층으로 되어 있고, 이게 자꾸 안 바뀌네. 네. 단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평한 육각형 모양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생겨서 입방세포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게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모자이크 형태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균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얘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세포 분열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세포 분열하는 그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렸을 때보다는 이제 좀 더디기 때문에 조금씩 그 분열한 수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균일한 구조를 갖다가 계속 갖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제대로 이 내피가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약간의 어떤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문제 삼아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균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균일성이 깨지게 되면은 이 내피의 기능 이 수분의 유출입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내피도 역시 이 반투과성 막으로 어떤 수분 유입과 관련을 하는데 특히나 내피와 맞닿아 있는 부분은 방수죠, 방수. 그죠? 방수의 유출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이제 필요 이상의 어떤 크기를 가진 이온들은 들어오지 않게 하죠. 그죠? 그렇게 들어오지 않게 하고요. 그러면서 일정한 함수율 78%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내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내피에 있는 NAK 펌프예요. NAK 펌프.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 내피를 그린 그림이거든. 내피 한 층을 그린 그림입니다. 내피예요. 내피에는 지금 이 빨간색 보게 되면 이게 NA 펌프예요. NAK 펌프. 이 NAK 펌프 같은 경우에는 동물 세포막에 다 존재하는 건데 얘가 펌프질을 막 하면서 이 내부에 있는 이온과 외부에 있는 이온들의 어떤 이동을 갖다가 원활하게끔 해줘요. 물론 수분의 이동 다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펌프질을 할 때 이 내부에 있는 이온을 갖다가 밖으로 외부로 3개를 빼줘요. 펌프질 할 때 나트륨 이온 3개를 밖으로 빼주고 그리고 칼륨 이온 2개를 안으로 넣어주거든요. 기본적으로 2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온이 바깥으로 3개가 나가고 안으로는 2개 나오니까 바깥쪽에 외부에 이온이 그죠?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나트륨 이온이 하나가 더 많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
교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면서 이온이 많다라는 것은 요 상태가 농도가 높은 상태고 이제 이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낮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분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러면서 함수율을 갖다가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AK 펌프 작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함수 상태를 갖다가 적당하게 맞출 수 있게끔 수분의 이제 어떤 그 유출이 필요 없는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그래서 세포의 최적을 유지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때 이온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온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결합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온은 결합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영양 성분을 갖다가 또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우리는 뭐 방수나 눈물이나 뭐 혈액이나 이런 데서 또 이제 그 영양 성분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온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펌프질을 통해서 왔다 갔다 외부랑 내부랑 들어올 때 얘네들이 어떤 그 이제 영양 성분을 붙여가지고 또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죠. 내부로는.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양분 흡수에 있어서도 이 펌프 작용이 그 이제 기능을 해서 양분의 어떤 이동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각막 상피에도 NAK 펌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내피에 주로 있기 때문에 이제 내피를 얘기할 때 요 이제 NAK 펌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얘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뭐 상처를 입거나 그랬을 때는 각막 전체의 부종이 발생을 합니다. 내피는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재생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내피세포는 계속적으로 감소를 해요. 나이 말고도, 내피에 어떤 손상을 줄 수 있는 어떤 외상이나 아니면은 뭐 병에 의해서나 뭐 수술에 의해서 수술하다가도 내피가 손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또 뭐 장시간 콘택트 렌즈 착용한다. 산소 공급 안 되잖아요. 그럼 내피에 손상이 또 올 수가 있어요. 콘택트 렌즈 착용. 자, 그러면은 내피세포가 자기 원래 이러한 형태를 갖다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뭐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재생도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애랑 만약에 뭐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애랑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에서 내피세포가 이제 자기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잃어버릴 수 있죠. 자, 잃어버릴 때 이제 옆에 있는 세포랑 같이 합쳐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포의 수도 줄어들고 형태도 원래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래서 이제 생기는 것이 첫 번째로 내피 다형화, 형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숫자는 적어지면서 내피의 숫자는 적어지면서 세포 자체의 크기는 커진단 말이에요. 내피 거대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런 문제예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내피가 이 균이란 구조를 잃고 이 형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플레어몰피즘이라고 하는 내피 다양화나 아니면은 내피의 크기가 서로 합쳐지면서 커지는 폴리메가티즘이라고 하는 내피 거대화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균이란 구조가 깨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있던 NAK 펌프 작용 자체도 처음과 같이 원래 이 노말했던 이 상태처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도 작동 자체가 이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니까 줄어들어서 펌프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수분의 유출이 또 원활하게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필요 없는 수분을 빼내고 해야 되는데 빼내는 것도 잘 안 되니까 필요 이상의 수분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거 역시 부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막에 있어서의 각 층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각막은 우리 눈에 있어서 렌즈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죠? 렌즈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렌즈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투명해야 된다. 그죠? 자, 투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어째야지만이 투명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투명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구조적인 특이성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혈관이 없다. 혈관이 없기 때문에 투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5개의 이제 층을 쭉 살펴봤지만 이 상피에 있어서 특히나 각막에 있어서 특히나 상피나 내피, 실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칙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리적인 특이성은 일정한 함수율을 이제 유지하고 있었죠. 이 함수율이 또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투명도를 잃게 될 텐데, 일정한 함수율 몇 프로를 이제 유지하고 있었었죠. 78%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각막이 투명해서 제대로 렌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탈수와 관련해서 이 각막의 투명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쭉 이제 5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각막은 이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한다. 그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일정한 함수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78%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거보다 함수율이 뭐 높아지게 되면 사실 이 정도 되면 부종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함수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5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각막 내피와 우리 각막의 함수율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막 내피죠. 그죠? 각막 내피와 각막 상피의 해부학적인 안정성, 규칙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규칙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하는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각막 내피는 방수의 유출입을 제대로 시킬 수 있다. 필요 없는 거 빼내고 필요한 만큼 가지고 오고, 각막 상피는 눈물의 유출이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각막에 있어서 필요한 함수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요 각막 내피와 상피의 해부학적인 안정성이 이제 유지가 될 때 함수율이 이제 적당한 만큼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전해질 이론과 삼투압 평형인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각막 이렇게 구조 보면서 제가 수분의 유출입에 있어서 상피와 내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수분이 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오고 가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각막의 이게 이 표층에 있어서는 이제 눈물이랑 맞닿아져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각막 이 상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눈물 있는 부분이 이제 저농도인지 고농도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기준으로 내부가 저농도인지 고농도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 수분이 이제 왔다 갔다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밤에 자잖아요. 밤에 자면은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자니까 눈물이 안에 모여 있겠죠. 그죠? 각막이 있고 바깥에 여기 눈물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눈물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분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눈물이 많이 모여 있는 외부는 저농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각막은 어떻게 돼요? 이 내부는 고농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수분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는 동안에 수분이 이제 이 각막 안쪽으로 내부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수분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은 조금 뿌예 보이는 게 각막에 이제 일시적으로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수분 유입이 많아가지고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외부를 봤었을 때 좀 흐리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눈을 떴어. 이제 아침이라서 눈을 떴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제 수분 자는 동안에 수분이 이렇게 많았지만 이제 눈을 뜨면은 수분이 이제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외부에 이제 대기 중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수분이 날아가면서 각막 바깥쪽이 이제 고농도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수분 양이 적어지니까. 그리고 각막 내부가 저농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수분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자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이제 각막의 원래 함수율 정도로 딱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해질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삼투압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도 이제 탈수에 의한 각막의 투명도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각막의 대사 과정인데요. 이 대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사는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도 음식을 먹고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화 해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각막도 마찬가지로 대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뭐 여러 가지 뭐 눈물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뭐 방수라든지 이런 데서 영양분을 갖다 공급을 받고 이것을 산소와 결합을 해서 대사를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 가지고 어떤 활동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활동에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 상피의 재생. 상피는 계속적으로 재생이 되는데 이 재생을 할 때에도 이 대사를 통한 에너지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내피에서 NAK 펌프 작용 막 하잖아요. 이 펌프 작용 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각막의 대사 작용에서 얻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사 과정이 만약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상피 재생도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 상피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상피의 어떤 균일 한 구조를 갖다가 유지를 못하게 되고, 그럼 또 장벽의 역할을 이제 또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수분이 또 유입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제대로 돼야지만이 이런 균일한 구조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마찬가지 NAK 펌프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사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또 각막에 있어서 탈수도 원활하게 되고 함수율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로 누액의 수분 증발량인데, 이건 아까 여기 설명했었던 내용이랑 이제 같이 사실 이 두 가지는 이제 뭐 설명을 아까 제가 드리면서 같이 이제 드린 부분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안압도 이제 작용을 하는데, 안압이 50mm Hg 이상이라고 하면은 각막의 부종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눈 내부의 압력이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각막의 어떤 압에 의해서 수분이 또 유입이 필요 이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서 각막의 부종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압도 적당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안압은 사실은 뭐 이것도 돼서는 안 되죠. 그죠? 질환과도 관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각막에 있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한 함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각막의 대사 과정 역시 이 각막의 투명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각막 대사 과정, 대사라고 하면은 영양분을 에너지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고 이 음식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 그 과정이 각막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제 에너지들은 어디에 쓰이는가? 상피의 재생이라든지 NAK 펌프 작용을 하는데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대사가 근데 기본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면은 영양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필수 대사 물질이라 하면 뭐 포도당, 비타민,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될 거고요. 뭐 공급받을 때는 뭐
각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윤부 혈관이나 눈물이나 방수나 뭐 이런 데서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 영양분을 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대사를 할 땐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양분을 가지고 산소가 만나서 에너지화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이런 작용에 이용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사 과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산소가 필요한 호기성 반응이 있고요. 산소가 필요 없는 불필요한 현기성 반응이 있어요. 각막에서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다 일어나는데요. 이제 또 이 두 가지 반응에 있어서도 크게 이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잠깐 이해를 하고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 필요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그 해당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는 그냥 쉽게 이 산소 없이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포도당 한 분자를 2개의 피브로산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2개. 이 ATP가 그냥 에너지 를 낼 수 있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분자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필요 없고 그냥 이 ATP가 그냥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과정이 이제 산소가 없어도 대사를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는 에너지가 2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반면에 이제 두 번째 경로 TCA 경로라는 게 있는데 크랩스 회로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산소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호기성 반응인데 여기는 똑같은 그 영양분을 가지고 산소가 만났을 때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36개나 돼요. 어때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이 영양 성분을 가지고 에너지화할 때 쟤는 2개밖에 못 만드는데 산소가 있다라고 하면 36개나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죠? 네,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그러한 에너지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경로가 있긴 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핵소수 1인상 경로라고 해서 이것 역시 산소가 필요한 경로예요. 자, 그래서 총 이 세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이런 상피의 재생이나 NAK 펌프 작용에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눈에 있어서 특히 각막의 대사 과정에 있어서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이 락트산이라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지만 이 락트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제거가 될 때도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산소가 없으면은 제거되지 않고 실질에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에 남아 있게 되면은 우리 각막에 있어서 이 실질 부분에 이제 락트산이나 이런 이제 특히 락트산 이런 이제 이온들이 이제 남아있게 되면 여기가 고농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외부가 저농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수분이 또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부종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제한이 되잖아요. 이때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각막의 대사작용도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상피 재생도 잘 안 되고 NAK 펌프 작용도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역시 다 함수율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가 있으면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에너지도 잘 만들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부산물인 이 유산, 락트산 같은 경우에는 또 산소가 있어야지만이 제거가 되는데 제거가 되지 않아 실질에 남아있다 보면 또 수분을 유입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산소가 얻게 되면은 다 부종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런 대사가 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타 작용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눈에 있어서 각막에 있어서 산소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컨택트 렌즈랑 관련해서는 계속 산소 공급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될 텐데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저산소증이다, 이때 각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앞서서 우리 각막의 대사작용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각막 대사가 일어날 때 산소가 필요한 반응이 있었고 산소 필요 없이도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 있었는데 산소가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산소가 없으면 그 혐기성 반응에만 의존해서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적으니까 원래 이내 이 에너지원을 이용을 하게 되는 이제 요런 상피 재생이나 NAK 펌프 작용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산소가 없다. 그러면 각막 대사가 잘 안 된다. 그죠? 그러면은 상피 재생이 잘 되지 않겠죠. 그죠? 재생이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원래 탈락과 재생을 갖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 상피 자체가 재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원래 자기가 하는 그 장벽 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죠?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포 분열이 잘 돼야지만이 일정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는데 두께도 이제 잘 안 만들어지니까 얇아지겠죠. 점차. 그래서 왜 컨택트 렌즈를 오래 착용하게 되면 각막 두께가 얇아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왔냐면은 이런 식으로 각막 대사 기능 저하 때문에 두께가 얇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각막 대사 산소가 적다 그러면은 이제 이 대사 작용에 있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조금 이제 많이 못 만든다. 그죠? 에너지를 잘 못 만든다. 에너지도 잘 못 만들고, 그리고 이 산소가 또 있어야지만이 에너지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 락트산, 젖산을 갖다가 이제 내피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이 빼낼 때도 NAK 펌프 작용을 해야지만이 빼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작용 역시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빼내기가 힘들고 더욱더 축적이 되면서 실질 내부가 고농도 상태가 돼서 오히려 실질 내부로 수분이 유입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산이 높아지니까 이 산성화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실질 내부가 pH가 감소, 수치가 작을수록 산성화되는 거니까 산성화가 되고, 그리고 고농도 상태가 되니까 삼투압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펌프 작용을 많이 해서 빼내야 되는데 빼내는 것보다 물이 유입되는 게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종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막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각막에 있어서 산소 공급은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